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타 지역 몇몇 위판장과 수산시장들을 다녀봤는데 어종변화 같은 문제를 떠나서 그냥 고기 자체가 안 잡힙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특히 동해안 지역이 제일 심하고요.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장마의 시작이던 어느 날 오랜만에 경상북도 울진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도착할 쯤엔 다행히 날씨가 겠네요. 울진 최북단 죽변항에 도착했습니다. 후포항과 함께 대게, 홍게의 집산지로 손꼽히는 곳이자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업 전쟁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항이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연중 다양한 수산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접근성이에요. 직통편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차로 가기에도 운전시간이 부담스럽죠. 어쨌든 머나먼 울진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죽변항 앞에 자그마한 식당입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왔더니 배가 고파서 모처럼 아주 푸근한 분위기의 식당을 찾았네요. 메뉴는 생선탕이 전문이고요. 회를 사오면 야채 등 상차림도 해주신다고 해요. 탕 먹는데 빠지면 섭한 소주, 경북은 참이죠. 조촐하게 몇 가지 찬이 나옵니다. 멸치가 아니라 까나리 볶음이고요. 아삭아삭하면서 쌉싸름하게 입맛 돋구는 박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대구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카드를 내주셨는데 산사과로 직접 담그신 식초입니다. 살짝 쳐보는데 산뜻한 향이 굉장히 좋네요. 과연 사과 식초들은 대구탕 맛은 어떨지 간단하게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 대구탕 MG인 저도 아재스러운 소리를 내게 만드네요. 신기해라. 저는 분명 MG인데 말이지. 보들보들한 살도 발라먹고. 근데 이 대구탕에 비밀이 하나 더 있으니 산초향. 국물에 알싸한 산초향이 가득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지만 저희는 모두 극호라서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현지인 식당이라 기본적으로 산초가루가 들어가니 못 드시는 분들은 주문 전에 말씀하시길.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곧바로 2차 왔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밥을 먹었으니 이번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할 거예요. 물회에 소면 한 덩어리 먼저 말아 넣고 물회에 들어가는 생선은 역시 기름가자미입니다. 동해안에서 미주굴이라 부르며 많이 먹는 제일 무난한 횟감이죠. 맛도 괜찮고 뼈도 무척 연합니다. 무엇보다 값도 저렴하죠. 강원도와 경북 지역 사람들에겐 거의 소울피쉬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물회는 사실 소소합니다. 강원도식 샤베트 물회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딱히 맛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히려 반찬들의 임팩트가 강하더군요. 먼저 맑은 째복탕이고요. 째복은 동해안 백사장에 많이 사는 민들조개란 조개를 말합니다. 흔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조개죠. 째복탕과 함께 인상 깊었던 반찬은 요 방건조 회떼기 조림입니다. 회떼기는 이 대구 회떼를 가리키는 말인데 밥식회의 오리지널 재료이자 역시 동해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돌이에요. 어쨌든 생각 없이 째복탕을 한 수저 떠먹었는데 냉국이네 또? 응, 냉국이야. 신선한데? 째복 냉국? 차갑게 식힌 냉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치 평양냉면 육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꾸덕한 회떼기 조림도 아주 맛있었고요. 진짜 바닷가 마을에 놀러온 기분이 확 드는 맛이랄까요? 관광객들을 위한 물회 같은 판매 메뉴보다 오히려 곁가지로 나오는 현지 반찬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국물 미쳤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죄송합니다. 일단 시장부터 구경할게요. 원래 이쪽에 있던 이 시장 건물은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수협 수산물 직판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낡은 구식 건물이에요. 저렇게 노후한 시장이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바로 구경 가봐야죠. 깔끔하게 새단장한 수협수산시장 모습입니다. 수조도 그렇고 새건 느낌이 물씬 나죠. 그럼 오늘 울진엔 어떤 수산물들이 있나 둘러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동해안답게 골뱅이 종류가 먼저 보입니다. 울진에서도 역시 많이 나는데 맛있는 녀석들이죠. 회나 찜으로 먹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값은 좀 더 비싸도 더 맛있답니다. 골뱅이 이렇게 손질해서 파시네. 이렇게 손질해서 깔끔하게 주시네. 이렇게 삶아서 손질해 놓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한 팩이 얼마예요? 3만원? 째복 있네요, 째복. 방금 맛있게 먹고 왔던 째복입니다. 서해에 바지락이 있다면 동해엔 이게 있죠. 확실히 째복은 많네요. 시장 곳곳에서 흔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가리비야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그 옆에 거무튀튀한 조개가 또 보이는데요. 이건 자연산 비단가리비입니다. 이름과 외모가 매치가 안 되지만 참가리비보단 작고 홍가리비보단 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가리비예요. 다른 녀석들과 달리 지금 여름이 제철인 게 특징이죠. 살이 통통하게 오릅니다. 털골뱅이. 네. 흔히 털골뱅이라고 부르는 콩깍지 고등도 있고 고추골뱅이, 매콤한 거. 재밌는 별명을 가진 대술이란 고등입니다. 고추처럼 매운맛을 내거든요. 삶아 먹으면 약간 와사비처럼 세요. 지난 제주도 영상에서 소개했던 매운맛의 매홍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둘은 아주 가까운 사촌입니다. 대체로 얘네 무리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가지 고등과 조개류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생선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개할 만한 생선이 없어요. 수조에는 양식 광어와 우럭 그리고 강도다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껏 몇 년 만에 힘들게 찾아왔더니 이게 무슨
요즘 고기가 너무 안 잡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동해안 지역이 여름엔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좀 심했네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연중 다양한 수산물이 나기. 어쨌든 머나먼 울진까지 왔는데 보여드리고 소개할 만한 게 너무 없네요. 이렇게 수조들이 휑합니다. 보이시나요? 할 수 없죠. 죽변항에 수산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여기가 두 번째 소개할 수산시장입니다. 여긴 뭐가 좀 있을까 싶은데 일단 들어가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도 꽤나 연식이 있는 시장입니다.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렇게 빨간 고무대야에 각종 해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고무다라이가 그렇게 정겹더라고요. 그럼 요즘 울진 앞바다에서 나는 품목들은 뭐가 있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게들이 보이는데 이건 모두 수입입니다. 지금은 다 수입게죠, 뭐. 원래 울진도 대게 산지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밑으로 영덕 그리고 더 밑으로 포항까지 세 지역이 대게의 고장 타이틀을 놓고 경합을 벌입니다. 홍게 역시 이 지역들에서 많이 잡히는 품목이고요. 특히 울진 아래쪽의 후포항이 홍게 집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올라올 때쯤은 홍게도 금어기에 들어갔겠네요. 홍게 금어기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거든요. 대게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가 금어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이는 건 모두 러시아산 수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대게의 고장이지만 수입산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해서 이쪽은 겨울에 오시면 게든 생선이든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엔 여기서 대게와 청게를 사들고 갔는데 그리고 이왕 사는 건 제일 크고 잘생긴 놈을 골랐습니다. 어쨌든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오늘은 게가 없으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명분이 생겼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골뱅이 종류가 많이 보이는데요. 아래쪽 수조에 많이 들어있는 요 골뱅이는 명주매물고둥이란 종류로 동해안에서 가장 큰 골뱅이에요. 그 주먹만 하다. 맛은 좋지만 귀때기라고도 하는 타액선이란 기관에 독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잔뜩 보이네요. 생선은 없고 정말 골뱅이들만 한가득입니다. 보라골뱅이라고도 하고. 이건 보라골뱅이 혹은 전복소라라고 부르는 관절매물고둥입니다. 껍질이 보랏빛을 띠는 예쁜 고둥인데 이것도 역시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털소라나 털골뱅이라고 부르는 콩깍지 고둥입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별미인 녀석인데 얘는 독성이 좀 셉니다. 손질을 제대로 안 하고 먹으면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 오한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섭죠? 하지만 손질법은 간단합니다. 살을 세로로 반으로 갈라보면 몸통에 흰 고름같이 박혀있는 알갱이가 있거든요. 저게 바로 타액선입니다. 저것만 제거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면 상인분들께 여쭤보고 손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자연산 화로는 거의 뭐 전멸이네요. 역시나 양식 광어, 우럭, 강도다리가 메인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가까운 소래포구로 가. 조금 별난 생선 한 마리가 보입니다. 바로 벌레문치인데요. 장치라는 방언으로 불리며 장치찜이라는 동해안 지역 토속 음식에 쓰이죠. 이건 역시 살짝 말린 벌레문치, 장치입니다. 촉촉하게 국물에 적셔서 맛을 보면 무척 담백하고 부드럽습니다. 죽변항 인근에 요게 유명한 식당들이 몇 있어요. 이것도 그 집 수조인데 지금도 수조에 연유석들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그 외에는 보거 정도가 조금 보였네요. 저건 흔히 밀복이라고 불리는 건복이란 보거입니다. 가장 저렴한 편에 드는 보거죠. 가성비 면에선 최고입니다. 여기도 보거가 한 마리 있네요. 지느러미가 노란 이건 까치복입니다. 이 화려한 까치복도 가성비가 좋은 보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동해안 하면 가자미고 대부분 지금부터 제철을 맞는데요.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그 흔하던 가자미들도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죽변항에서 많이 보이는 분목 꽃새우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물렁가시 붉은 새우고요. 좀 어렵죠? 얘네들도 이 일대에서 많이 나는 분목입니다. 달큰한 맛이 좋은 횟감용으로 값비싼 고급 새우예요. 작년 봄엔 혼자 울진에 와서 이걸 먹고 갔었더랬죠. 그리고 약간의 예쁜 짓을 더해서 꽃새우와 닭새우를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메뉴 개봉박두. 단새우와 꽃새우, 닭새우까지 싱싱한 횟감용 새우들입니다. 생선은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이 꽃새우와 골뱅이는 유독 많더라고요. 그리고 꽃새우 친구 닭새우들도 보입니다. 요 녀석도 사실 정확한 이름은 가시배새우가 맞죠. 대가리가 꼭 벼슬 붙은 닭대가리 같이 생겼다고 그런 별명이 붙었고요. 꽃새우보다 잡히는 양이 적고 가격도 좀 더 비싼 녀석입니다. 씹으면 으드득하는 단단한 식감도 매력적이죠. 요것도 많더라고요. 다만 아쉽게도 독도새우 3총사 중 하나인 도화새우는 이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오늘은 이게 답니다. 울진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위치 특성 탓에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들과 찬물을 좋아하는 한류성 어종들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즉 종의 다양성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처럼 잡어덕후인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제주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동해안 지역엔 너무 물건이 없어서 딱히 촬영을 할 게 없더라고요. 모쪼록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라보며 겨울쯤에나 다시 한번 내려와 봐야겠습니다. 오늘 볼 게 너무 없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는 위판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금방 배에서 내린 온갖 싱싱한 생선을 볼 수 있겠죠? 참, 그리고 씨가 많은 건 생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큰 문제가 어머니 여기 원래 호떡 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름엔 호떡 안 해요. 아, 여름엔 안 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젠 호떡까지 씨가 말라버렸네요.